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대형 재료들이 부재한 가운데 이틀간의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와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완화해준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26%,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유로존 주요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올해 안에 추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의 등급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일본도 무디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사로부터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급속한 원화 절상으로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낮춰 원화 강세 속도와 수요 조절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오릅니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 전기요금이 도시가구가 930원 늘어난 47,500원, 산업체는 27만 원 늘어난 638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알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510포인트를 회복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닷새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올해 첫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되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연내 강등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 뉴스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의 세 개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신용등급 강등이 연내 안에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네. 그 문제가 나왔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런 신용 강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절벽을 어느 정도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또 그런 분쟁 자체를 조금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여러 글로벌 증시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연내 안에서 어느 정도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 우리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경기 민감주의 활약 그리고 중국 증시를 좀 더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또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알코아를 시작으로 또 긍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참 웃긴 다우 증시라고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알코아의 실적은 어제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재해석을 하는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코아가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딱 초입 국면입니다. 알코아를 시작으로 모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고무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는 게 아닌가, 거기에 뉴스를 조금 짜집게 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좀 같이 보시면요, 일단 영리 교육 기관이죠. 그래서 아폴로 그룹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7%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3분기 연속으로 등록 학생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듣겼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5.2%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7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또 $30를 돌파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낙폭과대로 인식한 나머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주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또 다른 돌파구가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P모건이라든지 금융주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인포피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혈당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가 상당히 시중에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장 업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맞춰서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캐파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개선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R&D 투자 비용인데요. 이 R&D 투자 비용이 뭐냐면,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투자를 해줘야만이 다시 한 번 더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관절알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진단기 자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감내를 하시면서 실적을 조금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방 자체에서 지금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자체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 부분 자체는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박스권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상단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18,000원 선에 상단이 분포가 되어 있죠. 이 말 자체는 지금 큰 박스권 자체에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안에서 또 다른 작은 박스권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조금 남겨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주가의 14,700원 정도에서는 작은 박스권에 해당하는 범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 자체를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를 좀 더 이어받아서 돌파를 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7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6,5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하는 전략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실적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2,000포인트까지 이끌어왔던 거는 외국인도 아니었고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물인데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관망하는 장세도 오늘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인포피아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종목으로 AS 받아볼 종목은 메커스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7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네,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네. 막판에 가서 주가가 좀 깨졌습니다.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별주들이 막판에 가서 무너지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세를 유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목표가에는 무난하게 도달했고 또 네. 추가적인 상승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커스를 말씀드릴 때 과거에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됐고 사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안철수 씨는 사실 정작 미국 가 있는데 네. 관련주만 지금 계속 떴다가 급등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고평가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테마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하게 떨어진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을 보너스로 얻는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있으니까 좀 안전성을 갖고 있고 또 상승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적으로 안철수 관련주들이 최근에 오픈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편성을 해서 가시다 보면은 갑자기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좀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메커스라든지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서 또 그런 테마성으로 속하면서 보너스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 가운데 OCI가 있죠. 저희가 지난 12월 21일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예, 사실 오늘 제가 OC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OCI 같은 경우에 어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은 막판에 가서 밀려버리는 바람에 그냥 1%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은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흐름을 보면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 1월 3일 날 크게 한번 띄우고 난 다음에 4일, 7일, 8일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모습이 차트상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진행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어제 종가상으로 좀 밀리긴 했더라도 아침에 추가적인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당분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트상에도 요 화면은 지금 분봉인데요. 분봉상에서도 돌파가 나온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좀 더 중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더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요번에 나는 가담을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도의 진행이라면은 주가가 중간에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OCI에 대해서 나중에 눌림목을 줄 때 또 재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좋고요.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는 변동성이 좀 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표 주자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내수 유통 관련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내수 유통주들은 사실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들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기적으로 조정권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말 성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설 대목 특수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주가가 반짝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겪은 경우라면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기가 쉬운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GS 리테일 같은 종목들이 먼저 꼽히겠는데요.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2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27,500원대를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요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매수 그 타이밍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베이직 하우스 같은 종목들도 뭐 전반적으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크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된다면은 연말 그리고 설 성수기 요때 반짝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는 사실 주가가 조정을 잘 받아버리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전 포인트를 놓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내수 관련주는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같은 주식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큰 매력은 없어요. 하지만은 조정을 좀 많이 거친 종목들, 뭐 저번에도 제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언제든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좋은 흐름들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간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갖는다면은 아주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좀 보수적인 진행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가에서 분할 매수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좀 얻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내수 유통 관련주들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수 유통 관련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이어서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관심 종목은 요즘은 좀 업종하고 종목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요. 네. 예, 오늘은 어제 소개를 드렸던 온라인 게임주 중에서 네.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도 주가가 6%까지 장중에 하락을 했었고 또 네. 장중에 4%까지 추가적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외국계에서 매도를 또 다시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가를 네. 밀어붙이는 상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매물이 쏟아지면서 또 저점을 깨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이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그 매도를 하는 주체들이 매도를 할 때의 이유를 보면은 성장성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안 좋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기업이 사실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면은 반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전하는 것보다는 더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기업도 계속해서 나쁜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고 주가를 끌고 내려가면은 매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가 매도가 나오면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 매도이기 때문에 더 쉽게 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약세를 타버린 종목들은 좀처럼 바닥을 잡지를 못하는데요.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어떤 내용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네. 지금 NC소프트도 하락은 과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그 대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7만 원 정도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또 목표가 수정은 2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13만 원 정도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절매 가격만 준수를 해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지금의 낙폭은 과대하다. 오늘은 NC소프트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성총농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니까님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니 해도 뭐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죠. 오늘 하루 어떤 흐름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글쎄요. 프로그램 매수는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이제 내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계속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인데, 프로그램 매수는 제가 이제 19조 가까이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매수나 매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신경 써야 되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연기금 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뭐 강력 매도 나오고 그렇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모두 상승하고 있죠.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힘을 못 쓰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이제 선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제가 어제도 너무 이제 화를 내가 죄송하지만 이제 개인의 선물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선물이 이제 서서히 이제 어제까지 이제 한 포지션당 300만 원을 물렸죠. 300만 원 물리면 포지션으로 계산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제가 볼 때 한 750억 정도 우리 개인들이 지금 돈을 잃고 있는데 전부 이제 인내를 하고 기다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팔기회가 안 된 기회다. 팔기회를 안 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 선물의 매물층을 보면 이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전체가 다 개인 거거든요. 개인 건데 무게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굉장히 높습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268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그 선물 갖고 있는 사람 평균이 200 정도 돈을 잃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 선에서는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264 하방 이탈 시에는 무주 공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지금은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제 성질을 내가 죄송하지만 참 너무 가슴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마음을 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평으로 보시면 무너지면 255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거의 한 700~800만 원 손해보는 그런 장세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을 이제 가장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다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자리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21일평이 어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이었죠. 지지를 받는 모양인데 주가가 5일, 10일 이제 데드 크로스에서 주가가 좀 기술적인 반등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샌드위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 11일평과 21일평이 이제 샌드위치 모양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주가가 이제 크게 오늘도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자리에서 이게 121일평인데요. 121일평의 급격한 상승, 이 급격한 상승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121일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40일 정도, 2달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초순까지 121일평 상승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은 61일평하고 데드 크로스 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121일평과 이제 61일평의 이제 데드 크로스 부분 이런 데드 크로스 부분 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장이 더 보여다도 제가 볼 때는 짧게 우량주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염려스러운 게 많고 또 이동평균이 자체가 이제 정비열에서 역별로 돌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동평균에 특히 20일과 60일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결론은 이동평균 자체가 지지와 저항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무리한 공격적인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스키즈 번트만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이제 이 150만 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150 어제 제가 했죠. 삼성전자 이제 기준선의 지지 여부가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149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지 여부인데 아직까지 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아닙니다만은 DMI 차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이제 힘이 굉장히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가 여러분 계속 관심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기준선 하방 이탈할 시에는 여러분께서 장기적으로 장자가 동면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선행스팬 원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오늘은 또 이 선행스팬 원에서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이제 폭풍 전야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가 지금 8일 남았는데 여러분 이 8일 내로 장 자체가 어떤 큰 벽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8일 같으면 다음 주말부터 이제 큰 폭풍 전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땡겨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지금 고가놀이에서 보시면 글로벌 증시들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락 고가놀이보다 이제 횡보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상해 증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고가놀이를 하지 않고 하방 이제 놀이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요 부분은 조금 오버슈팅 선물로 인하여 오버슈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해야 돼서 상세하게 말씀드려놨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상승폭의 25% 조정받는 불안전 엘리어트 파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파인 38% 조정 상승폭의 38% 조정가 25% 조정인 1980에서 1995 사이에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있는 분들도 1980 이하에서는 과감하게 손절면을 치셔야 된다. 내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고요. 1980 이하에서는 1950포인트 다음에 192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20포인트, 50포인트 이하 가게 되면 60일 평가 120일에 데드 크로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자체 이제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피봇을 이번 수익을 말하다에 피봇을 어제 녹화를 해놨습니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피봇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995포인트 하방 이탈 시에 굉장히 문제 야기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복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95포인트에서 오락가락하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종가가 1995 이하를 복귀를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빠진다면 1980을 과감하게 깨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순매도 종목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O일 여기 보면 크게 이제 대형주 쪽 중에도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선물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외국인이 선물의 움직임이 1조 6천억이 있었습니다. 콜에서 풋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하방 쪽이고 개인은 위쪽입니다. 개인들이 이번에 지금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50에서 300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털릴 때까지 개인들이 선물을 손절매할 때까지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화 강세가 정부가 지금 개입을 하는데도 1,100원을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수출이 어느 정도 계속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50원이 이제 1,050원에서 1,100원 이게 제가 볼 때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적으로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한번 봐야 될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자동차주의 홀대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볼 땐 자동차주 홀대를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토픽 뉴스가 나왔죠. 제가 볼 때는 감독원이 그 사이 월권 행위를 했다. 그걸 몰라가지고 수수방관했겠느냐. 제가 볼 땐 감독원은 분명히 알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를 넣기 전에 감독원 직원들 다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죠. 큰 재미 없습니다. 여러분 주가는요. 일단 한번 상승 후에 주가가 38% 최소 38% 갈 때까지는 주가는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고요. 지금 여러분 최근 시계열 차트를 보면 다 이제 음봉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렌코 차트도 이미 음봉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가기 차트도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음봉에서 양봉에서 음봉 전환 눌림목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스윙 차트는 분명히 지금 음봉으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 차트도 서서히 이제 저항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모양이다. 또 PMF 차트는 이미 음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시계열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음봉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계를 보면 전체 물량대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계 지금 그 굉장히 위기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1980포인트만 여러분 철저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0포인트 때는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1등주와 줏대 있는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오늘의 최강 종목 발굴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원익 아이패스입니다. 먼저 어제 방송 관계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현재 서울경제TV 쌤방송이 아침 시청률 1위를 계속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익 아이패스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구 회사명은 아토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아주 양호합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와 220억 상당의 아몰레드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일봉주봉 월봉상 낙폭화대 후 바닥 상승형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증가, 당기 순이익도 3년 연속 증가. 유보율이 현재 그 400억대에서 400%에서 60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현재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장기 평선 후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트도 양봉 전환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간이고요. 매수가는 4,950원에서 5,300원 사이에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는 정고점 약간 아래인 5,900원입니다. 수익률은 약 10% 이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1선 라인인 4,900원입니다. 코스닥 종목이니 많은 금액 투자하지 마시고 1,000만 원 이내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AS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일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STX 페노션. 어제도 무려 12% 급등세가 나왔는데 목표가까지 홀딩해봐도 괜찮겠죠? 네, 오늘의 AS 종목은 STX 페노션입니다. 현재 STX 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과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벌크선 회사이자 세계 5위권 선당 운용사입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삼성, SDS, GS그룹 등 국내 5대 기업이 매수 의향을 비침에 따라 향후 빅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틀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일 전 추천한 날 바로 당일 11%의 상승 후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중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매도 후 상승 추세를 보면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는데요. 상승할 때 분할 3번으로 나눠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익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났을 때 수익을 잘 챙기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이 났다가 제때제때 팔지 못해 손실난 종목, 손실날 분들이 이 세상에서 허다합니다. 제가 개인 투자분들의 이런 약점을 잘 앞으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차후 제가 마인드 강의와 계좌관리 교육 시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증권사 전략 확인해 봅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코스맥스, 브랜드샵 시장의 높은 성장과 홈쇼핑 채널 등의 신규 수주처 확보로 양호한 4분기 실적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싸이를 필두로 한 다양한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강화됐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입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전북은행, 자산 클린화를 위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저조한 4분기 실적 예상되지만 자회사 우리캐피탈의 이익이 독약 중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6,400원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플랜트넷,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른 모바일 유해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부분에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끝으로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아비스타, 중국 디샨그룹과의 시너지 창출로 주가 재평가 가능이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0,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이슈가 다소 완화는 되었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 호재가 지수에 반영이 된 데다가 월 말로 갈수록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외국인 수급,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뱅가드 이슈나 그리고 기관에서 이 펀드 환매, 프로그램 매물 우려 등으로 코스피는 당분간은 이런 등락을 겨듭하는 변동성 장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태고, 현재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서 수급 여건과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글로벌적인 중소형주 강세 트렌드를 감안을 했을 때 국내 시장도 중소형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나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LED 조명, 중국 소비 관련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이 향후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추천 종목 코스맥스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저가 브랜드 샵인데요. 브랜드 샵의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홈쇼핑 채널 등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처를 확보를 함으로써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중국의 광저우 공장,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가동을 함으로써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 커지는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내수 부분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월 10일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를 보니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망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장은 이제 옵션 만기라는 가장 큰 이제 변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 지수가 1992포인트로 이제 강보합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 출발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장중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현물 쪽에,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동반되지 못한다면은 장중 반등은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대체적으로 현물 자체 수급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이제 뭐 매수 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 모두 장중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멘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결국에는 장중에 현물 쪽에 있는 외국인과 또 기관 수급의 장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등락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통의 이제 금리 결정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이 있죠. 뭐 건설주, 뭐 증권주, 이렇게 한번 관심을 미리미리 우리가 가져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옵션 만기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우리가 8월달 이후에 누적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잔고가 사상 최대치에 가까워지자마자 이번에 옵션 만기일에 좀 청산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는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성이 좀 분명히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012년 12월 달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 동향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관련주 뭐 당연히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오늘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겨울철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이제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이번 훈련은 전력 경보 경계에 해당되는 예비 전력, 결국에는 여기서 또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스마트 그리드 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었던 N게임, 오늘 열혈 강호 2 이제 공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한다는 점, 요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오늘 이제 그 합병에 따른 이제 기업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상호명을 한일 네트워크스로 일단은 변경된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유로존에서도 그 ECB 목표 금리를 0.7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최근 유럽 재정위기 상황이 현재 요즘에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뭐 독일과 뭐 프랑스 뭐 핵심 국가 국채 금리가 낮은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스프레드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전강 후 약장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월요일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5거래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96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오늘 21선을 만약에 회복하면서 마감하지 못한다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제가 잡아드렸었던 2060포인트 밴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20포인트를 하향 조정해서 2040포인트로 밴드권을 좀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옵션 만기일에는 우리가 물론 변동성이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초부터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현금 확보 물량에 우리가 대비하자. 그래서 지수 급락 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만기일 변동성은 우리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 오히려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접근하는 그 타이트한 또 대응 구간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지만 오히려 지금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단기 접근을 위한 그러니까 단기 악성 매물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렸었죠. 시가총액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대응을 하자. 상위 탑 10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대비가 1% 전후로 되고 있는 근접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요즘에는 그 코스닥의 지수 땡기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 그랬죠. 뭐 1%대 근접되어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았을 때 뭐 시젠, 동서, 뭐 포스코 ICT 그리고 뭐 CJ ENM 전부 다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수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피겠죠.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또 포스코를 또 제외한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오늘 제가 코스피 밴드가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조정을 보여줬을 때 1960포인트를 전후로 오히려 운수 장비 업종 물론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지만 어제는 반등을 좀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수장비 업종보다는 최근에 시세의 힘이 좀 분출되고 있는 뭐 보스코라든지 혹은 뭐 철강 쪽으로 뭐 현대제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해운 업종 쪽의 움직임도 좀 좋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코스닥 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 점유율 1% 내외에 있는 종목들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추가 저점 매수 공략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일부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저가 매수 수레로 한번 가담하는 아마 하루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변동성에 주시하되 지수 급락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13일 일요일이죠. 샘플러스 오딘 전문위원회 투자 전략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포착하는 전략 공개한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